네, 안녕하세요. 이제 6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6주가 됐네요. 우리가 회로인을 공부한 지 이제 6주가 지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연산 증폭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산 증폭기에 대한 소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지금 진행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회로 해석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연산증폭기 쪽을 좀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번 주 내에 일단은 3장 내용 연산증폭기를 다 끝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 7강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것인데, 뭐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의 범위는 아무래도 회로 해석법을 포함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전환과 OPMF 3장까지만을 오늘 하는 것까지 해서 6주 차에 이게 지금 한 주씩 밀리고 있는데요. 6주 차에 오늘 OPMF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차에 회로 해석법을 좀 미루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해가지고 다음 주차에 이제 중간 시험에 대한 연습을 좀 시키고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중간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할 내용은 우리 교재의 2차 회로까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진행이 느린 것 같이 보여도 여기에 내용들은 회로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OPM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OPMF를 잠깐 다뤄봤지만, OPMF의 이제 부호의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고요. 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증폭기가 존재한다고 보고, 두 개의 입력 단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입력에 VIN이 이렇게 전위차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각 전원이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응용할 때는 한 단만 전원을 가해주고, 한 단은 보통 그라운드로 연결해주거나 또는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소자가 많기 때문에 두 개의 단자가 들어간다 해도 신호는 한쪽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법은 이렇게 보통 이 아랫단은 잘 안 그리는데요. 이 아랫단이 존재한다고 보고 여기에서의 VI2, 여기에서의 VI1 이렇게 보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은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V단인데 여기에 전위가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VI1이고요. 여기가 이제 VI2라 그러면 VI2도 요쯤에 있다고 보고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요거의 단을 VI2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과서의 그림이 그렇게 표시를 좀 이렇게 해놓은 바람에 여러분이 어디가 어딘지를 잘 구분을 못 짓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VI1은 네,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전위를 갖고, VI2는 여기서 기준점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원 증폭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각각에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런 해석을 따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가서 해석을 따지게 되냐면은, 네, 여기를 삭제하고, 실질적으로는 두 단의 전류는 흐르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전류는 흐르질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얼 해석법인데,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양단의 전위차에는 우리가 종속전원처럼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에 A배만큼의 출력이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부 임피던스는, 이걸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내부 임피던스는 상당히 크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없고, 증폭기 N은 보통 10만 정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10만 정도? 만 배, 10만 배, 10의 5제곱이죠. 10만 배 정도의 아주 큰 증폭 개인을 갖는다. 그래서 요 전이차에 거의 10만 배 정도 수준의 어떤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VO는 표시는 안 했지만 A의 어떤 10만, 10에서 한 5제곱 정도의 요 두 단의 입력 VIN에 이게 증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우리가 테브닌 회로법과 그리고 그다음 공부한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전류법칙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전압 전류에 대한 OPMP의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요, 볼테지 팔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볼테지 팔로우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플러스 단에다가 V1이라는 입력 신호라고 해도 좋고 전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해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단은 이렇게 출력단을 피드백을 시켜서 그대로 저항 없이 직결시키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모양이 될지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회로 해석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거를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를 끊어졌다고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는 지금 V1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내부적으로는 VIN, 여기가 요거의 전위차가 VIN으로 해서, 자, 요것은 어디로 연결됐죠? 네, VI2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VI2로 직결로 연결되고 있어요. VI2로 연결됐고, VI2의 전원 자체는 종속 전원을 표시를 해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러면 요 VIN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요거의 등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처리를 해주겠어요. 네, 이런 모양이 지금 현재 요 OPMP를 여기를 오픈시키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종속 전원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 결선은 그대로 내부 결선을 연결시켜주면은 요것이 등가 전원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KVL을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서부터 전압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V1,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VIN, 또 여기서 한번 전압 강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AVIN 이렇게 해서 첫 번째 KVL의 뭐라 그럴까요? 그쵸? 우리가 키르호프의 볼테이지 강화 법칙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안 뜨고 있네요. 네, 그 첫 번째 KVL 법칙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V1, 여기서 VIN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서 AVIN의 전압 강화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VIN을 구해 본다 그러면 VIN은 이 부분 두 개가 그렇죠. 여기서 한번 묶어주게 되네요. 여기서 1 플러스 A에 VIN이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IN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VIN,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VIN은 1 플러스 A분의 1의 VI로, 갑자기 VI로 바뀌었나요? V1으로 썼으니까 여기가 V1이 돼야 되겠네요. 네. V1으로 해서 VI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2는 다시 AVIN으로 원래 표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구한 VIN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VIN을 요걸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네, 여기로 쏙 들어가서 계산해주면 a 플러스 1분의 위에서 여기 a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네, 요만큼의 개인을 곱하는 결국 V1에 대해서 V2는 결국은 이제 출력 V2는 어떤 V1에 대해서 이런 개인을 갖고 출력이 되는 것인데 A가 워낙 큰 값이에요. 약 10의 5제곱 정도로 보통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값이 들어가니까 거의 이것은 1에 가까운 거죠. 따라서 그대로 V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V2는 V1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냥 following, 볼테이지 팔로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테이지 팔로우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볼테이지 팔로우의 역할은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대로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지만 전기적으로는 여기가 하이 임피던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디커플링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회로를 여러분이 여러 개의 회로를 엮을 때 뒷단의 회로가 이 앞단의 회로에 영향을 줄 때 그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네, 다음은 그 다음 회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MP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은 이런 유형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OPMP의 마이너스 단에다가 RA라는 저항을 걸고 어떤 전압 V1을 걸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을 피드백을 해서 RF만큼의 피드백 저항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모양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입력단은 그라운드로 연결시키고 마이너스 입력단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피드백으로 연결된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의 기본적인 전류 전압 관계는 사실은 요거입니다. V2 출력은 V1의 네, 피드백 부분이 분자로 가고 그다음에 입력 부분의 저항이 분모로 가고요. 그다음에 신호는 마이너스를 반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신호가 마이너스 신호로 반전되는 요 식이 사실은 네거티브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의 이득은 이 입력 저항과 피드백 저항의 비율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는 네게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신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신호는 플러스로 바뀌는 네게티브다. 이거가 이제 보통 연상 증폭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 회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응용 문제에서도 이런 저항의 비율을 잘 결정해 가지고 내가 10배 증폭을 하겠다 그러면은 네, 이것을 1대 15의 저항 비율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어떤 신호의 10배 증폭, 만약에 100배 증폭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대 100의 비율로 저항을 정한 다음에 그쵸, 우리가 물론 신호는 반전이 되기 때문에 반전이 되긴 하지만 증폭률로 봤을 때는 이렇게 증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에는 이러한 그 OPMP 칩을 이용해 가지고 실험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기회로 실험을 전자회로 실험이나 전기회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면 이렇게 OPMP를 칩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단에다가 입력 저항과 출력 피드백 저항을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라 그래서 어떤 신호들을 입력을 가해 봤을 때 출력 신호를 관찰해 보면 신호는 반전되고 있죠. 그리고 비율은 저항의 비율만큼 증폭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좋은 예제입니다. 요 신호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센서 신호를 증폭한다든가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실험할 때 이걸 잘 해두면 좋은 것 같고요. 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요 최종 공식을 어떻게 유도했느냐는 것을 이제 유도를 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거 유도식 안 따져봤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거 굳이 유도식을 따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거를 그냥 최종식만 쓰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키르히오프의 법칙 그 다음에 테브닌 회로 이걸 활용한다면 이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종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그거는 지금 보여주는 요 7개의 식이 중간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해설을 교과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어렵다는 이유가 굳이 이 OPMP의
그냥 이건 네거티브 앰플리파이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의심하지 않고 쓰면 그만인데 이거를 또 굳이 이렇게 테브닌 등가 에러를 만들고 또 키르예프 법칙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뭐 원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뭐, 다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익숙하다 그러면 뭐 이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등가적으로 요 OPMF의 요 부분은 네, 이렇게 끊을 수 있다 그랬죠. 입력단에서는 끊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끊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끊깁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죠. 그 다음에 출력단은 요 끊긴 전위단의 종속전원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속전원으로 이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종속전원이죠. 여기에 VIM만큼 걸린 전원에 A만큼이 걸렸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끝나는데 자, 요 OPMF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키르예프의 법칙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또 역시 오픈된 상태로 해서 VIN으로 걸어 놓고 네, 요 원래의 출력단 부분에다가는 그렇죠. 종속전원을 표기해주고 피드백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첫 번째 VCL 루프를 한번 KVL 루프를 구해보죠. VCL 루프는 뭐냐면은 첫 번째 VIN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루프를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더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 루프로 한번 요 루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네, 그 다음에 요 루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루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여기서 전압 상승이 하강이 일어났네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거니까 하강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하강의 서메이션은 그쵸? 우리가 0으로 본다 그러면 하강의 서메이션을 0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VIN이 하강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VI니까 간 거죠. 그 다음에 RF는 여기 전류 I가 흐른다고 보고 무조건 RF는 저항 소전은 무조건 하강이니까 역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F의 I를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서 지금 표기가 플러스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종속 끊어지면 하강이지 않습니까? 하강이고 하강량은 AVIN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루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루프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그거는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VIN이 출발을 해서 역시 이런 루프를 통해서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 루프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초록색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KVL을 구해보죠. 자, 여기서는 역시 하강의 총량은 0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상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1이 붙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I가 흐른다고 봤을 때 여기는 RA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RA의 역시 하강이니까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RF가 또 I로 흐른다고 보죠. 왜냐하면 여기는 오픈이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 I는 다 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두 갈래로 갈라진 노드에서 갈라지지만 여기에 흐르는 I는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I죠. 그러니까 RF의 I만큼의 또 하강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V2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되니까 역시 하강이죠. 그러니까 V2의 하강. 그러니까 여기 쪽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프는 어느 루프죠? 요 루프죠. 요 루프를 본다 그러면은, 요 루프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AVIN이 V2가 되는 것이죠. 요 루프로, 전위는, 그쵸. AVIN이고 V2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죠. V2의 전위차는 요 부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AVIN. 이렇게 세 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 식으로부터 첫 번째 식으로부터 보면은 i를 vin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i를 여기서 i를 구해주게 되면은 vin 값으로 해서 해주면 이쪽을 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것이 RF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이 이제 i로부터 구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한다 그러면 그쵸. VIN 자체는 또 요거를 도입을 하죠. 요거에 VIN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VIN은 A분의 V2가 되니까 A분의 V2가 요 부분을 살짝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요 VIN 대신에 A분의 V2까지 넣었으면 여기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조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V2는 그쵸. V1에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V1에서 그쵸. i에 i로 묶어서 RA와 RF가 들어가니까 RF, RF가 들어가서 이렇게 빼지는 형태로 요 두 번째 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서 구한 요 식을 요 i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암산으로 들어가지만 요 부분이 들어가니까 요 부분이 이제 a분의 그쵸? a 플러스 1 요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v2는 여기 들어갔고, rf는 요 밑으로 끼어들면서 여기 있는 RA가 여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요 식을 요 i에 대입을 해줌으로써 이 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얘를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식에서 요 식으로 정리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V2가 여기 V2가 같으니까 결국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그쵸 RF분의 RA 그쵸 RF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A분의 A 플러스 1 잘 안 써지는데 요것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V2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전체를 지금 이쪽으로 넘기면서 1 마이너스하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V1이 된 것이고요. 다시 이제 V2를 구한다 그러면 V2를 구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RF RA 여러분이 한번 노트를 해서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요. 그쵸? 그거에 V1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분의 V1 1에 V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는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해버릴까요? 그러면 여기 이거 그냥 단순 그냥 다항식인데 어떻게 RFA를 다 위아래로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곱해보겠습니다. RFA를 곱하게 되면은 RFA가 되겠고 여기는 RFA가 되지 않을까요? RFA가 되고 마이너스 RF 플러스 RA 차분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제 얼굴 때문에 저기 안 써지는데 올려버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V와는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되죠. 여기 양변을 위 분모 분자를 RFA로 다 곱해주게 되면 위가 RFA 그 다음에 여기가 RFA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면 아랫단을 한번 또 보면 RFA 여기를 다 전개해 버리면 마이너스 A RFA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 F네요.
네, 이걸 F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쵸. RA가 되겠네요. 그러면 RA 그쵸. A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1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RF 마이너스 RA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 여기는 1분의 뭐 V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RFA가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지면 남는 부분이 이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네 남은 부분이 여기를 또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RF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그래서 차분하게 해보면 이제 남은 부분이 뭐가 남았죠? 네 여기서 보면 또 써보겠습니다. 요 그쵸 RA에 A가 남고 마지막에 RF 마이너스 RA분의 1만 남았잖아요. 네, V1 이건 잠깐만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해주면 똑같은 모양이 될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니죠. 위에는 RFA가 위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RFA가 여기 있었습니다. RFA가 있었죠. 그렇죠. RFA가 있으니까 그럼 요 윗부분이 네, RFA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아래를 마이너스 A로 나눠 버릴까요? 그럼 위아래를 마이너스 A로 나눠 버리면 네, 위에가 RF가 되고 굳이 저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A로 나눠 나가니까 그렇게 되나요? 네. 마이너스 A로 나눠 나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RA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RA인가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RA군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네요. 네,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RF로 나누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네, 여기가 마이너스 RF만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A로 나누니까 여기는 플러스 R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A분의 1에 네, 이거 묶어주게 되면 네, RF 네, R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식은 색깔을 좀 바꿔서 네, 바로 요 식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최종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식은 결국은 제가 요 식을 지금 중간 과정을 여기는 지금 RAF로 하자 그랬죠? 네. 요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최종적으로 요 식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을 지금 제가 살짝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칠판 글씨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별거 아니지만 이 다항식 전개 과정 또 분모분자 위아래로 같은 거로 나누는 과정 같은 것끼리는 이렇게 빼주는 과정 이런 거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복잡한 수학이라고 안 부르고 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수식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통하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요 A분의 1이라는 것이 대략 1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0에 가깝다 해서 결국은 남는 부분은 요것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다 삭제해버리면 RA분의 마이너스 RF 이렇게 남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